부산시장은 대계약이 무효인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냉각기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를 놓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국가 부채 등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최근까지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향후 전망은 또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난 2월까지 이제 한국경제학회장을 네. 1년여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1년. 예. 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만은 1년으로 짧은 기간인데다가 예.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예, 예. 계획했던 것만큼 이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소회를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러 네.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우선 대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위축이 됐고, 네. 제가 회장이 되면서 그 회원들을 위해서 계획했던 것들도 제대로 잘 수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나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어려우니까 경제학계에 대한 정책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잘 응대를 못 해드린 것 같다는 그런 좀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국민들도 사실은 뭐 혼란스러우니까 예. 뭐가 도대체 맞는 길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사실 바로. 궁금한 게 뭐 당연히 많으셨을 예, 것 예, 같고 예.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뭐 어느 정도 뭐 위치에 있는 건지 예, 뭐 제가 처음부터 예,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저희들이 볼 때 장기적인 추세하고 예. 단기적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상당한 그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최근 사실은 20년 정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성장률이 5년에 1%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2019년 5년 단위로 1%씩. 그렇습니다. 예. 2019년 정도에 2%였으니까 예. 사실은 20년 전에는 6% 그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저희가 한 1990년 뭐 이럴 때는 6% 성장을 보이다가 이제는 2%대로 내려왔는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10년 후에는 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추세가 하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 상당히 급선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좀 중장기적인 작업을 할 여유를 못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길거리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다들 어려움 겪고 네. 고용도 엄청나게 줄고 있고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요인하고 단기적인 요인이 복합이 되면서 문제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다행히 방역 쪽에서 국민들도 상당히 거리두기나 뭐 이런 거에서 피곤하지만 예. 협조를 많이 잘해 주셨고 그래서 그 방역 쪽에서 우리나라의 피해가 작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딴 나라에 비해서 네. 피해가 작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 피해가 작았다는 것뿐이지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바꾼다든지 네. 이런 쪽에 제대로 된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사실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도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코로나 충격파가 예, 지금 예. 온 건데 예, 예, 예. 단기적으로 보면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보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면 OECD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걸로 지금 평가받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교수님도 지금 공감을 하신다는 거죠. OECD 나라들을 보시면은 이번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잘 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 방역 조치에 대해서 협조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강도의 뭐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훨씬 더 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에 보시면은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방역도 잘하면서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덜 거긴 거의 성장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예, 그렇게 어디와 생각한다면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그런 있겠네요. 부분이 있습니다. OECD 예. 국가 가운데는 뭐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협조를 또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서 좋은 성적표를 일단 그나마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늦었다라는 뭐 자조적인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백신 접종도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좀 더 빨리 좀 회복세를 타지 않을까 하는 또 긍정적인 그 희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 백신이 아무래도 그 경제가 다시 옛날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교육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여행이란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문국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로 온다 그런 데면 그 나라 사람들 그렇다면 백신이 지금 선진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지고 이제 쭉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선진국이 우선 그 백신을 맞아서 좀 강건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거로서 전 세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조건 시건 간에 그 좀 어려운 나라들,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도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보시면은 여행 뭐 이런 거 갈 때는 물론 선진국도 가지만 좀 맞습니다. 저기 드물게 가는 그런 것들도 가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회복이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선진국 백신 맞고 우리나라 백신 맞으면 이제 그걸로 다 문제 정리가 됐으니까 옛날로 돌아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직도 터널 속에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공동 학술 대회를 마지막으로 끝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입니다. 2월에 2월. 이제 경제학회뿐 아니라 많은 그 학회들이 경제 관련 학회들이 참여하는 학술 대회로 알고 있는데 뭐 주제는 주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잘 끝내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1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한 충격이 가장 컸으니까 그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장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어떤 추세에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거. 이거 경제학자들이 물론 코로나 사태가 중하지만 장기적인 문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조정, 서비스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뭐 혹은 제조업 중에서도 어느 쪽은 잘하고 있는데 반도체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딴 쪽 안 좋다든지 이런 구조조정 문제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단기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정부한테 이런 경제 당국의 어떤 그 어젠다를 좀 제시를 하신 거죠?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예. 듣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하실 듣고 일이죠. 실천하시는 거는 정부에서 예. 할 일이고요. 최근에 그 경제 단체들이 이제 많이 그 지배 구조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들이 바뀌고 있고 특히 경제 단체를 지금 대표하는 대한상의 회장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제 타이틀러를 맡았고 다른 경제 단체 또 수장들이 바뀌고 있고 또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대한상의 부회장단에 합류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학회에서는 어떻게 지켜보시는 겁니까? 학회의 의견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대한상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적인 그 대주주의 자리에 계신 분이 그 커다란 단체를 이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시면은 뭐 전경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적인 대주주 분들이 하셨을 때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하고 좀 다른 그런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변화가 오고 잘 활용을 한다면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쪽에서 부회장 들어가신 거 이건 저희 사회에서 저희 경제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가 현대차 뭐 이런 데보다도 커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변곡점이다 뭐 이런 표현도 이전하고 어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경제에서의 역할 저는 경제학자니까 뭐 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경제에서의 그 전후방에 있는 다른 시장하고 연관돼서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규제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 빅테크고 이 기술 위주의 기업이다 보니까 규제는 다 없이 우리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많았을 텐데 항상 커지면 책임은 따라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미가 큰 기업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필연적으로 규제 쪽이나 이런 거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뭐 공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수님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1차 지원금부터 지속적으로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충격을 받은 층들이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 학회에서 그 연구한 결과 중에서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시민들 보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것이 있냐 이걸 물어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위축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 어떤 그 고용에서 문제가 없었던 그런 계층 그리고 그런 가게들은 소비 전혀 문제 없었다. 우리는 오히려 소비가 좀 문제가 있었다면은 내가 여행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이런 문제들이 이런 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전염병 사태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되는지 그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보통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선별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이 작년 봄에 1차
지원금 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돼요. 급하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다 살려놓고 나서 나중에 와서 정리를 하자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천까지 와서도 1년 그런 지났는데 네. 구별을 못 한다 그러신다면은 그리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장님은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아,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자원 자체가 유한한데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그분들의 어떤 의무인데 효율적으로 쓴 거 생각 안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저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 어떤 정책이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이 있나 이런 참 의문점이 생기곤 합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그 포퓰리즘이나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하여튼 교수님의 지적을 좀 그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우리의 그 재정 건전성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최근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재정 적자가 40%냐 60%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숫자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작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재정 적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나가고가 네.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를 칭찬할 때마다 너는 재정 건전성이 좋으니까 예. 그거를 어떤 여유 요소로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정책을 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자랑이 되는 요소를 지금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가피한 재정 지출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부분에 쓰면 되는 거지 나머지를 다 낭비해가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그 빚 갚느라고 어렵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지금 재정 건전성도 그렇습니다만은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인데요. 부동산 정책 뭐 대책을 뭐 20몇 번 내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회자가 될 정도인데 이제 최근에도 3기 신도시 6번째 그 공급 대책, 광명, 시흥 등 이렇게 내놨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부동산 정책 이제 작동할까요? 글쎄 지금은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은 진짜 백약이 무효인 그러니까 거의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어떤 그 들뜬 감정이랄까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냉각기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그 공급의 방향 자체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좋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거지. 적재적소. 조그만 무슨 임대주택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생각할 때 국민들이 필요하리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 수 있는 환경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 주거 문제는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대량으로 공급했을 땐 결국 끝에 가서 그것이
애물단지가 돼서 남는 것이 돼버립니다.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를 않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정책을 쓰는 거는 두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이 우선 지금 수요 자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안 이루어지고 네. 더군다나 나중에 와서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일종의 베드톤. 그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시장이 좀 합리성을 찾을 때까지 조금 숨 좀 고르고 그리고 나서는 조건실컷 간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을 좀 존중하고 시장이란 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경제가 융성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시장이 결함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정부가 분명히 들어와 가지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제도나 뭐 규율이나 이런 쪽에서 그 시장 참여자들의 유인을 잘 생각해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고 시장에다가 직접 뭐 돈을 넣는다든지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 그런 정책들도 목적은 다 좋습니다. 긍정적이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장에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책을 그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과연 이 정책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의 경제학회장 계시면서 사실 뭐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좀 못하신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임 경제학회장으로서 또 그 교수님으로서 앞으로 또 더 못다 하셨던 거를 또 이렇게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 경제 리더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